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번 해군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국민 브리핑입니다. 제가 갑자기 항공모함을 소재로 꺼낸 거는 오늘 한 신문이 오늘자에 나온 국방연구원의 학술지 국방정책연구에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계획과 6.25 전쟁기 해상 항공작전의 함의라는 보고서가 실렸다고 하면서 한국형 항공모함 문제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이 계기는 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독도 문제 가지고 2만 톤급 항모를 도입해라 라고 승인을 한 것이 계기였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데는 23년이 걸렸다. 지난해 7월 12일 합참에서 드디어 대형 수송함을 도입하자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형 항모 도입 가능성이 열렸다. 어떤 항모를 도입할지는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국방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 한국형 항공모함에 대한 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제 제목입니다. 해군 항모 전단 건설과 스텔스 함재기 도입을 위한 제언. 그 다음 쓰진 않았지만 from 이정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을 위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대양 해군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서 해군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항공모함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선 국민들이 알고 있는 항공모함에 큰 오해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국의 항공모함을 우리는 항공모함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같은 항공모함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것 자체가 큰 오해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50년 동안은 지금 미국과 같은 항공모함을 갖기 어렵다는 게 저희 하나의 전제입니다. 미국 해군은요, from the sea를 구호로 내세웁니다. from the sea. 바다로부터 와가지고 모두를 다 때려 부순다는 거예요. 어떠한 적도.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와가지고 지상에 있는 적과 싸우려니까 육해 공군을 다 싣고 다닙니다. 육군은 해병대고, 공군은 항공모함이나 함재기고, 해군은 자기 스스로고. 그래서 과거 2차 대전 때의 미국 항공모함은 상대, 주로 일본이죠. 일본의 항공모함에서 띄운 함재기하고 싸우는 바다에서의 공중전만 했는데, 지금의 미국 항공모함은 적지로 들어가서, 적 해양 가까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함재기를 띄워서 적 공군을 경멸시키는 해군 항공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 항공은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는 미 공군을 제외한 어떠한 나라 공군과 싸워도 이긴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실제로 거의 맞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함재기를 태우다 보니까 미국 항공모함은 10만 톤급입니다. 주로 우리가 니미츠급이라고 하는데, 니미츠는 2차 대전 때 태평양에서 일본 해군을 경멸했던 태평양 사령관입니다. 그분 이름을 딴 건데, 그러한 10만 톤급 항공모함이라야 가능한데 그걸 갖고 있는 나라는 미 해군밖에 없다. 그리고 프랑스가 조금 작은 항모인 샤를르 드골 항모를 갖고 있는데, 이건 예외적이고요. 요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만 알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미국은 미 해군이 말하는, 미 해군이 갖고 있는 상륙모함을 항모로 사용하고 있다. 즉, 미국이 아닌 나라들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은 미국이 갖고 있는 니미츠급 항모가 아니라 미국 해군에서는 상륙모함 또는 강습 상륙함이라고 하는 그런 배다. 차원이 다르다. 미 해군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2차 대전 때의 항모와 현대의 항모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때의 함재기는, 항모에서 뜨는 함재기는 항포의 연장이었어요. 그래서 포를 멀리 날아가게 하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만 함재기는 멀리 날아가서, 그때는 레이더가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조종사가 눈으로 표적을 보고 공격을 합니다. 주로 폭탄을 떨어뜨렸죠. 미사일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뇌격기 같은 경우는 어뢰를 떨어뜨려가지고, 어뢰가 물에 탁 도착한다면 물속으로 쫙 가서 적 함정을 맞춰서 하는 그런 함재기를 띄우는 항모였습니다. 즉 해전용 항모였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이러한 작전은 그냥 배들이 다 합니다. 그냥 미사일로 해버리고 어뢰로 해버리고 하니까 이런 해전용 작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미 해군 함재기, 항모에 있었던 함재기는 지상에 있는 적 표적을 전략 폭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해전용이 아닌 대지 공격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는 좀 예외일 수 있지만 러시아, 중국 같은 비미국의 함재기는 아직도 2차 대전처럼 해전용 함재기를 싣고 다닌다. 미국의 현재의 항공모함하고는 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 해군 함재기의 능력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미 해군 항공모함에는 FA-18 E/F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 공군이 갖고 있는 동급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F-16CD를 능가합니다. 미 해군이 갖고 있는 함재기인 FA-18은 한국 공군도 갖고 있고 미 공군이 현재 주력기를 쓰고 있는 F-15E를 능가한다고, 2급이다라고, F-15 2급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미 공군은요, 전통적으로 하이로우 믹스라 그래서 고조 배합을 합니다. 적 전투기를 잡는 비행기는 제공기라 그래서 아주 좋은 비행기, 과거에는 F-15, 그 다음에 적 제공기 다 잡아주면 지상에 있는 표적을 때려야 되잖아. 그건 좀 싼 비행기로 많이 만들어서 때려 부숩니다. 그걸 로우 기종, 저급기라 그러는데 그건 F-16이 하는 거죠. 지금은 미 공군이 이제 하이는 F-22, 로우는 F-35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념을 따라서 미 해군도 함재기를 고조 배합을 했는데 F-14를 하이, F-18을 로우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공모함이 좁은데 거기다 두 종류의 함재기를 싣다 보니까 무기도 다르고 장비도 다르고 뭐 부품도 다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통일해 버립니다. FA-18로. 그래서 이거는 하이 기능도 하고 로우 기능도 하는 비행기입니다. 이게 훨씬 더 해군에 좋더라. 이런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미 공군이 아까 이제 F-15, F-16을 F-22, F-35로 바꾸듯이 미 해군도 함재기를 FA-18에서 바꿔가는데 그 다음 거는 단일 기종인데 F-35C로 바꾸고 있습니다. F-35 스텔스기 아시죠? 근데 C입니다. C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F-35C를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은 미 해군 항공모함밖에 없습니다. F-35C에 딱 특화된 항공모함은 미국 항공모함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비미국이 미국이 얘기하는 강습 상륙함 또는 상륙모함이 싣는 스텔스기는 F-35C가 아니라 F-35B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F-35B를 도입한다면 그걸 도입합니다. 현대의 미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공군 전투비행단은 보통 한 80대 내외의 전투기를 보유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니미츠급이 바로 80대 내외의 비행기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공군의 한 개 비행단을 몽땅 태우는 거죠. 굉장히 많죠. 근데 이렇게 태운 함재기들이 날아가서 적국의 공군기와 싸워야 되고 또 적국은 많은 레이더를 배치하고 또 미사일을 배치해서 날아오는 미국 함재기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지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함재기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무장을 싣고 떠야 되는데 뜨다 보니까 이 무기를 주렁주렁 달고 기름 잔뜩 태우면은 이게 뜨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항공모함은 아무리 길어봐야 300, 400m가 안 됩니다. 보통 비행기들은 한 1km 이상 날아가야 뜨는데 이게 너무 짧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새총이죠, 새총. 새총에 고무줄을 쫙 당겨서 탁 쏘면 휙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비행기를 새총에 넣어갖고 팍 쏴주는 게 그게 캐터펄트라고 합니다. 그런 캐터펄트를 미국 항공모함에 설치를 했어요. 그거는 이 물을 막 끓이면 증기가 나오잖아요. 증기는 팽창하려고 하잖아요. 팽창하는 압력을 꽉 눌렀다가 그걸로 압력한 그 압으로 팍 비행기를 쏴주는 거예요. 이런 캐터펄트를 탑재하게 되면 그게 또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캐터펄트를 탑재한 항공모함은 미국의 니미츠급하고 프랑스의 샤를르 드골 항모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걸 탑재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가 내릴 때도 보통 1km 정도를 달려서 멈추는데 300m밖에 안 되고 또 캐터펄트가 있으니까 100m밖에 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은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비행기가 내리는 활주로 상에다가 강력한 쇠줄을 4개 설치해 놨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는 내리면서 고리를 하나 뚝 떨어뜨립니다. 꽁무니에서. 그리고 활주로를 쫙 긁으면서 오다 보면 그 중에 줄에 4개 중에 하나 딱 걸리면 이게 웅 하고 쓰는 겁니다. 후크 시스템이죠. 이게 미국 항공모함입니다. 네. 미국 항공모함이 아무리 커도 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쓰는데 지상이라면은 쫙 펼쳐놓고 하지만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건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개 층을 만들어서 맨 처음에 이제
이 뭐 무기를 싣고 기름 넣고 뭐 정비를 하는 건 지하에서 합니다. 지하라고 하니까 진짜 뭐 그런 지하는 없고요. 갑판 밑에서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실어갖고 위로 올리면 거기서 캐터펄트로 쏴줘서 날라가 작전하고 돌아올 때는 후크에 걸러 내리면 다시 엘리베이터에 싣고 내려와서 기름 넣고 정비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그 엘리베이터 크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나 항공기나 배는요, 삼직제라 그래갖고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3분의 1은 작전을 하고 3분의 1은 교육, 대기, 갑자기 필요할 때 2배가 전력이 필요하다 할 때는 대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수리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나 또는 미국의 공군 비행단에는 3개 대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80대를 싣는데, 이거를 그대로 실을 수 있는 게 미국의 항공모함이고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많은 게 못 싣기 때문에 제한된 뭐 2개의 대대나 싣거나 또는 대대보다 더 작은 1개 대대를 싣는데 3개 편대로 해서 아주 작은 작전을 하는 항공모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미국이 아닌 나라들은 육지에다가 정비부대를 두고 육지에서 정비를 해서 보낸다는데 이렇게 좀 제한된 거고, 제대로 된 항모는 미국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아까 돌아갑니다. F-35C는 미국의 항공모함에만 실을 수 있는 함재기다. F-35C는 다른 나라의 어떠한 항공모함에도 실을 수가 없다. 아까 말한 대로 엘리베이터 크기부터가 F-35C에 딱 맞게 돼 있다. F-35B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프랑스 해군이 갖고 있는 샤를 드골 항모는 라팔 M에 특화된 거기 때문에 역시 다른 나라도 갖고 가면은 함재기랑 서로 일치점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두십시오. 자, F-35A의 견주는 미 해군의, F-35A는 미 공군이 쓰는 스텔스기죠. F-35C는 미 해군이 쓰는 함재기입니다. 근데 F-35A나 F-35C는 거의 성능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F-22가 있는 미 공군을 제외한 어떠한 나라의 공군하고 붙어도 미 해군 항공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F-35C 미 해군이 쓰는 함재기는 다른 나라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스텔스기를 갖고 싶다라고 할 경우는 F-35B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거를 무슨 비행기라고 하면 단거리 및 수직 이착륙기라고 합니다. 네? 단거리 및 수직 이착륙기. 그걸 V-STOL이랍니다. V-STOL. S/V-TOL. 틀렸습니다. S/V-TOL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여기 보신 대로 있고요. 자, 미 해군도요. 아까 미 해군이 From the Sea를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싣고 가는 육군이 미 해병대입니다. 해병대도 From the Sea를 해야 돼요. 바다에서부터 들어와서 상대의 공군을 때려부수고 육군을 때려부수고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미 해병대가 지상에 상륙하고 난 다음에는 미 해군은 깊이 들어가게 되면 미 해군 함재기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함재기가 많이 날아가야 한 1000km밖에 안 되니까 1000km도 못 가죠. 돌아오는 거 생각하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해병대가 단독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미 해병대는 자기 스스로 공군을 갖고 있습니다. 해병대 항공부대가 있습니다. 자, 이 해병대가 처음 상륙할 때는 미 해군의 F-35C와 같이 떠가지고 미 해병대 항공부대도 적 해안을 때릴 수 있겠죠. 네? 그때는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미 해병대 항공기가 뜨니까 문제가 없는데 깊이 적진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항공모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적의 공군 비행장을 뺏어갖고 거기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후퇴하는 적은 반드시 미 해병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기네 활주로를 파괴하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륙을 못하잖아요. 미 해병대 비행기들이. 따라서 미 해병대는 헬기처럼 제자리에서 뜨는 수직 이륙기, 내릴 때도 바로 내리는 그런 수직 이륙기, 또는 조금만 이륙해갖고 뜨는 단거리 이착륙기를 씁니다. 그게 바로 SV-TOL이라고 하는 이런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는 미 해군과 달리 캐터펄트로 쏴주는 함재기와 달리 단거리 및 수직 이착륙기 SV-TOL을 씁니다. 그리고 또 뭘 쓰는가 하면은 헬기를 매우 많이 씁니다. 헬기는 병사 싣고 가기도 좋고 제자리 비행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는 헬기하고 수직 이착륙기 SV-TOL을 2개를 섞은 혼성 비행단을 배에 싣고 다니는데, 이러한 해병대 항공부대를 싣고 다니는 특화된 배를 상륙모함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항공모함은 상륙모함이다 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주로 강습 36함이라고 합니다. 뭐 LHD, LHA 뭐 등등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은 현재 상륙모함으로서 와스크급을 갖고 있는데 4만 톤급입니다. 8척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수직 이착륙기로 해리어기를 지금까지 써왔는데 지금 F-35B로 바꾸고 있습니다. 보통은 6개를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격 헬기, 적 탱크나 전차를 잡는 공격 헬기로 슈퍼코브라 4기를 싣습니다. 미 육군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를 싣는데 미 해병대는 코브라를 씁니다. 그 다음에 병사를 싣고 위험한 지역을 휙 넘어가서 떨어뜨려주는 그런 작전을 하기 위해서 오스프리라고 하는 기동 헬기를 12기, 그 다음에 또 큰 대형 기동 헬기인 시스텔리온 3기, 또 작은 기동 헬기인 UH-1 기동 헬기 4기 이렇게 싣습니다. 이 통상 작전이고요. 강습 임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해병대 보병대원들을 적지에 대량으로 투하할 때, 이럴 때는 뭐 다른 비행기는 필요 없이 기동 헬기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시스텔리온 42대도 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역을 통제할 때 이 상륙모함이 상륙작전을 하지 않고 그 항공모함처럼 어떤 특정 바다를 딱 감시하고 할 때는 해리어기나 F-35만 싣습니다. F-35B 한 20기만 싣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적 잠수함이 올 수 있으니까 대잠 헬기 한 6기 정도 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비행기를 실 수 있는 게 미 해군의 와스크급입니다. 근데 이게 수명이 다해갖고 현재 아메리카급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메리카급 상륙모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45,000급인데 미국이 11척을 만들려고 하고 현재 한 척을 만들어 작전합니다. F-35B를 10기, 오스프리를 12기 쭉 보시는 대로 이렇게 싣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특징이 밑에 JSF를 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 이게 스트라이크 파이터인가요?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합동 작전을 할 때 하는 건데 이때는 F-35B를 무려 22기를 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JSF 플랫폼을 할 때 F-35B 22기를 싣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항공모함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저런 뭐 기동 헬기나 공격 헬기 싣지 않고 오로지 전폭기만 싣는 F-35B 22대를 싣겠다는 것이 미국이 아는 나라, 물론 프랑스 제외하고의 항공모함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요거죠.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아메리카급을 항공모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 예가 지금은 막 다 퇴역한 영국의 인빈셔블급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경항모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아메리카급과 비슷하다. 와스크급과 비슷하다. 이 해리어라고 하는 수직 이착륙기는 영국이 먼저 개발한 거잖아요. 그러한 영국하고 미국이 같이 합세해서 새로 만든 수직 이착륙기가 F-35B입니다. 그 영국의 수직 이착륙기를 이용해서 작은 항공모함을 갖고 작전을 잘하는 걸 보고 미국이 따라간 겁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 인빈시어블급을 도태시키고 지금 퀸 엘리자베스급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보다 큽니다. 아까 아메리카급 45,000톤보다 더 큰 65,000톤급인데 여기에는 F-35B 22기에다가 기동 헬기 오스프리를 탑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바로 이제 영국의 이 퀸 엘리자베스급은 스텔스기를 탑재하는데 러시아와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조차도 거기에 싣는 함재기들은 스텔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에 실은 F-35B와 붙으면 다 집니다. 네? 따라서 영국을 포함한 공산국가가 아닌 나라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만들고자 하는 항공모함에 탑재하려고 하는 건 F-35B를 탑재를 목표로 한다. F-35C는 미 해군만 쓸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진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입니다. 앞에 삐죽이 튀어나온 부분에 그 오른쪽에 보면 살짝 사진 보면 들려있죠. 이게 스키 점프대입니다. F-35B가 수직으로 뜰 때는 거기 연료를 단뜩 싣고 무기를 달면은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달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스키 점프대로 된 데를 달려와서 뜨게 되면은 그러면서 밑으로 엔진을 쏴버리면 위로 떠오를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스키 점프대가 있고요.
그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에는 다 스키 점프대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제 미국의 상륙모함하고 다른 나라의 이제 항모는 거의 동급이다라고 했는데, 공산권 항모의 대표가 에드미럴 코로시코프입니다. 이걸 참고해서 만든 것이 지금 중국의 랴오닝함, 요양함, 또 그 다음 두 번째 함 뭐죠? 뭐 그 중국계 항공모함이 이쪽입니다. 이 영국과 미국은 F-35B 또는 해리어처럼 SV-2를 개발했는데, 공산국가는 단거리만 이륙해서 하는 비행기, 즉 수직 이착륙기는 아직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게 기술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공산국가, 중국과 이제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아니지만 거기에서는 스키 점프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국과 미국은 꼭은 아니에요. 근데 있는 게 더 유리하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에스톨의 대표가 러시아의 수호이 33, 그 다음에 중국의 지금 야오닝 하면서 쓰고 있는 젠 15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거리로 뜨고 내리다 보니까 또 이게 작고 무기를 많이 못 싣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 함재기랑 붙으면 집니다. 근데 미국 해군 항공모함에는 우리가 조기 경보기 하는 거 있죠? E2C를 달고 다녀요. 또 전자전기 그라울러가 있어요. 전자전기가 쫙 들어가면 여기서 전자파가 나왔고 상대방의 레이더들이 다 다운됩니다. 레이더가 있어도 안 보이니까 막 다 때려 부실 수 있죠. 공산국가, 러시아를 포함한 공산국가의 항공모함에는 그런 걸 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잽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우리가 대국은 아니고 그냥 강한 나라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강소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강소국의 대표가 영국,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의 항공모함은 현재 일본이 갖고 있는 이즈모급이나 영국이 지금 만드는 퀸 엘리자베스급,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미국의 와스프급이나 아메리카급을 경항모의 모델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반복이고요. 퀸 엘리자베스급은 F-35B 30에서 40대를 탑재하니까 80대가 일개 비행 단위인데 그게 안 되니까 2개 대대급 마이너스급이다. 그걸 삼직제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작전을 못하고 작은 작전을 한다는 겁니다. 뭐 러시아의 코로시코프급도 마찬가지고 라팔렘을 탑재하는 프랑스의 샤를르 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일본인데 일본은 현재 27,000톤급인 그들이 얘기하는 수송함, 호위 수송함을 개조를 해서, 그게 이즈모와 카가입니다. F-35B 10기를 실을 수 있도록 개조에 들어갑니다. 그 두 척에 실으면 20대인데, 또 이제 다른 작전을 위해서 지상에 22기를 하고 42기를 F-35B를 사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게 되면은 이즈모급에는 10기, 와스급에는 20기, 아메리카급에는 22기, 퀸 엘리자급에는 40기를 태울 수 있는데, 요 중에 대한민국이 어디를 모델로 할 것이냐로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갖고 있는 휴가급 대형 수송함은 두 척이 있는데 너무 작아서 F-35B를 탑재하지 못합니다. 요것과 매우 비슷한 게 우리 독도급인데, 독도급 마라도급인데 여기에도 F-35B는 못 싣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항공모함을 만들자 이렇게 뭐 하는데 그 F-35B를 도입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이 F-35B를 도입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합니다. 왜냐? 일단 공군 전력부터 키워야 되는데 현재 한국 공군이 F-35A를 60기 도입하고 있습니다. 60기 도입해야 되는데 그래야 20대씩 해서 3개 대대를 가능하잖아요. 하나의 비행단, 작은 비행단을 운영을 가능한데 돈이 없어서 현재 40기 도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또 20기를 도입해야 되는데 공군이 먼저죠. 그죠? 과거 우리 F-15도 40기 도입했다가 추가로 20대 도입해서 60기 채워서 간신히 비행단 만들었거든요. 따라서 공군의 F-35A가 먼저이기 때문에 해군의 F-35B는 당장 도입 못한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동전단을 3개 만들기로 하고 독도급을 만들고 마라도급을 진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배치2로 바꿔서 아까 SV-2용 항모를 만들겠다고 작년 7월에 합참이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건조를 한 독도하고 마라도함에 F-35B는커녕 헬기도 지금 탑재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탑재할
기동 헬기로 마리논을 지금 이제 막 개발했는데 아직 탑재하지 못하고 이제 막 할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공격 헬기도 공격 헬기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지금 독도하고 마라도함에 탑재할 헬기도 없는데 무슨 F-35B를 도입하겠습니까? 공군의 F-35A도 지금 다 못했는데. 따라서 10년 내는 도입 못한다는 게 이제 확언입니다. 그걸 땡길 수 있는 거는 뭐냐?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입니다. 그게 없으면 못합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미국이 아닌 나라의 항모는 미 해병대를 위한 상륙모함, 강습 상륙함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공산권과 영국 항모의 스키점프대는 갑판의 자리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스키점프대까지 없는 항모를 쓰려면 수직 및 단거리 이착륙기인 F-35B를 함재기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우리 해군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도록 우리는 독도함과 그 다음에 마라도함을 지금 진수했는데 거기에 비행기가 하나도 없이 운영하고 있어요. 예? 헬기를 다 싣고 다녀야 되는데 없어요. 이제 원래 마라도함이 실전 배치되는데 없습니다. 현재 마리논 기동 헬기를 28척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싣겠죠. 근데 공격 헬기는 언제 또 합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럼 마리논하고 공격 헬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해병대가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병대가 항공부대를 가져야 돼요. 현재 우리 해군의 6 항공 전단이 과거에는 해병대 항공단이었어요. 근데 그게 해군으로 왔으니까 해병대의 별도의 항공부대를 창설해야 되는데 이 돈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F-35B를 도입해야 되고 또 자기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호위함, 그 다음에 구축함에 헬기를 탑재하니까 그런 헬기 부대를 합쳐서 비행기가 늘어나니까 6 항공정단을 항공사령부로 확대 개편해야 됩니다. 이 돈이 있을까요? 이건 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한국은 F-35B를 도입하게 되면은 해군용과 해병대용으로 겸용해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만들 그 항공모함은 해군 해병대 겸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F-35B를 탑재하는 항모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일본이 이즈모급 25,000톤급 F-35B 10대를 태운다고 했잖아요. 그거보단 컸으면 좋겠다. 그러나 40기를 탑재하다 하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만큼 되면 좋겠는데 작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메리카급 정도로 하자. 아니면 더 작으면 미국의 와스프급 정도로 하자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F-35B를 하게 되면은 이 F-35B는 해군도 사용하고 해군 항공사령부, 공군의 항공 전단이 만든다면 거기도 사용하는 복합부대가 돼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다음 그렇게 도입하는 F-35B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말라라는 게 제 하나의 제언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F-35B는 수직 이착륙을 하다 보니까 부품이 많이 들어서 가격이 비쌉니다. 공군용 F-35A보다 30% 정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뜨다 보니까 밑으로 엔진 파워를 내려야 되죠. 그 꼬랑지를 딱 내려서 밑으로 쏘게 하는 리프트팬이 있다 보니까 그게 특별한 장치라서 내부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내부에 실을 수 있는 스텔스용 무기가 적어요. 그 F-35A나 또는 해군용인 C에는 내부 무장창, 스텔스로 할 수 있는 그 무장창에 JDAM 2000파운드짜리 2배를 탑재하는데 F-35B는 1000파운드짜리 2발을 탑재합니다. 그러니까 전투 능력도 훨씬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F-35A는 9G, F-35C는 7G까지, 7.2G까지. G라고 하는 건 1G가 우리가 지상에서 받는 이 중력입니다. 9G라고 하면 그거의 9배의 중력을 받으니까 피가 밑으로 발로 다 내려서 사람이 졸도해요. 저는 9G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경험해서 압니다. 근데 그러한 압박에도 기동을 할 만큼 좋은 비행기가 F-35A고 F-35C는 7.2G인데 F-35B 해병대용은 7G까지 밖에 못합니다. 그 기동이 느리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수직 이착륙기다 보니까 많은 장비가 들어가서 기동을 세게 하면은 또 문제가 돼서 못 견디기 때문에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는 작전 거리도 짧습니다. 왜냐하면 리프트팬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다 보니까 연료를 덜 실 수밖에 없어요. 무기도 덜 싣고요. 그래서 성능은 떨어진다. 이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F-35A, F-35B, F-35C를 성능을 비교한 건데 그냥 눈으로 쭉 보십시오.
뭐 자세히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별로 어려운 영어 아닙니다. 그 다음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게 F-35B인데 이거는 F-35A나 C에 비했을 때이지만은 공산국가인 중국이 갖고 있는 수호이 33, 이걸 중국식으로 개량한 게 썸, 중국 발음은 젠이죠. 15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F-35B는 스텔스이기 때문에 스텔스가 아닌 F-15나 16에도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F-35A나 C에는 역부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우리 독도급이 이제 독도급하고 마라도급이 있는데 이게 퇴역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치 2로 어떤 이제 항공모함을 만들고 독도급 두 척이 퇴역하는 2042년 45년 이후에 새로운 또 만들 때인데 그때는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다. 미국의 와스급이나 아메리카급 또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을 모델로 해갖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세 척의 독도급 이후함이죠. 차기 독도급 세 척을 토대로 세 개의 기동전대를 만들어서 즉 세 개의 항공모함을 갖고 세 개의 기동전대를 만들고 기동전단을 만들고 그걸로 기동함대 사령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다 좀 번호를 붙일 때 7을 붙이는데 항공은 6, 기동은 7을 붙이니까 제7 기동함대 사령부를 만들고 거기에 3개의 기동전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경항모, 지금 한국형 항모 하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한국형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한 10,000톤 조금 안 되는 이지스 구축함,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드는 조금 작은 4,500톤급 어떤 그런 한국형 이지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모 한 척, 이지스 두 척, 한국형 이지스 2에서 5척 정도로 해갖고 대충 더하면 한 8척, 적으면 한 5척의 이런 항모 기동 전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F-35B를 탑재하는 항공 모함이어야 하고요. 거기에 보통 60기 정도의 F-35를 실으니까 지상부대까지 한다면 100기 정도의 F-35B를 가져야 된다. 따라서 해군은 제7 기동함대 사령부, 제6 항공사령부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별도로 잠수함 사령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동함대 사령부, 항공사령부, 잠수함 사령부에서 차출한 각각의 전력을 가지고 한국형 임무함대, 타스크포스를 만듭니다. 이 바로 임무함대의 대표가 일본 요코스카에 와 있는 미의 제7함대입니다. 우리도 이걸 연합해서 하나의 작전부대, 단일한 작전을 하는 부대를 만드는데 그게 한국형 임무함대, 타스크포스가 되는 거죠. 그 여기에는 항공모함 한 척에다가 아까 말한 기동전단 한 팀을 붙이고 그러니까 여기다는 F-35B 1개 대대가 와야 되고 또 헬기 대대도 와야 되고 또 우리 수상함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헬기 부대들도 와야 되고 또 우리 잠수함 또 몇 척 한 개의 전대가 와야 되죠. 전단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의 타스크포스를 3개를 갖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제가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쓴 거는 YSDA 해군 참모총장 안병태 총장이 대양해군 만들자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이게 바로 제가 꿈꾸는 대양해군을 만드는 겁니다. 대양해군. 네. 한국형 임무함대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F-35B 플러스 한국형 경항모, 그 다음에 한국형 이지스로 또 한국형 잠수함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제 돈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해군이 이 많은 돈을 쓰게 되면 돈을 어디서 끌고 오느냐 문제거든요. 우선 우리 육군을 보게 되면 육군은 현재 견인표하고 K-55 자주포를 K-9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계화 부대의 전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K-2 전차하고 K-200 장갑차를 증편하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 육군에서는 새롭게 전력 늘릴 게 별로 없습니다. 기존 장비를 교체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육군이 추가로 할 사업은 드론 부대 신설하고 유도탄 사령부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 정도입니다. 따라서 육군은 앞으로 예산이 자꾸 줄어들 것이다. 공군은 아까 말한 대로 F-35 40대를 도입하고 있는데 추가로 20대 더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근데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F-35A 42대를 도입한 다음에 105기를 더 들여와서 147기를 갖겠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해자대는 F-35B 42대를 도입한다 이럽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일본의 항자대 해자대가 갖는 스텔스기는 189대가 되니까 그럼 우리도 의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한국공군도 F-35A 60기를 들여온 다음에 추가로 60기 들여와서 120기는 가져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F-15K가 있고 또 120기의 KF-X 보라매를 가지려고 하니까 한 300대 정도로 우리도 하위 전력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FA-50으로 60기로 로우 기종을 구성하면은 우리 공군력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군이 그 정도의 F-35A를 갖게 된다면은 우리 해군 해병대도 한 100기의 F-35B를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공군의 120기, 해군 해병대의 100기, 그래서 한 220기를 가지니까 그렇게 되면 일본이 189기인데 보다 많게 되겠죠. 그럼 돈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을 경제가 못 따르면 이걸 못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우리 웬 적이 그렇게 많은 전력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는 것도 낭비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도 의식하고 중국도 의식하고 만들어야 되고 또 육군은 앞으로 예산이 줄 테니까 굉장히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형 전구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스텔스 규모와 경항모 규모를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2045년 이후 이 나이쯤 되면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뭐 할아버지가 되겠죠. 이때쯤 되게 되면 해군 작전사령부는 대장급 부대가 돼서 거기에 1, 2, 3 해역 함대, 지금처럼 동서남면을 지키는 부대가 있고요. 여기에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그 다음에 차기 호위함, 그 다음에 PKG, 차기 PKM을 주재하려고 하는 해역 함대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해자대에 5개의 지방대가 있죠. 그게 우리 해역 함대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자위 함대라 그래서 거기에 4개의 기동전단인 호위대가 있는데 우리는 3개의 기동전단을 가진 기동함대를 갖자. 그 척수는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6개의 항공전단을 가진 항공사령부를 갖자. 또 3개의 잠수전단을 가진 잠수함 사령부를 갖자. 그 다음에 뭐 기타 수송 지원부대로 이렇게 해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정한 대항 해군이다. 이렇게 하려면은 국방 예산이 준비가 돼야 되고 주변국에 대한 전력 평가를 해야 되고 해군을 키울 것이냐 육군을 키울 것이냐 공군을 키울 것이냐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 안입니다. 한번 이런 안을 염두에 두시고 한국형 항모 도입을 염두에 두시는데 한국형 항모는 와스프급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일본의 이지스급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즈모급 이상 갔으면 좋겠다. F-35B는 우선은 40대 정도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100대까지 염두에 두면서 해군을 만들어 가라. 그래야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고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고 통일을 이룰 수 있고 통일 이후에 생존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